이슈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해 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선? 감기를 앓았습니다.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네. 저는 초중고생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어른도 걸리네요. 가끔 걸리네요.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쭈고 갈게요. 주말 내내 떠들썩했던 뉴스가 하나 있죠.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저희 어제 인터뷰도 했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외교관이 미성년 칠레인을 성추행을 했는데 이 제보를 받고 칠레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연기자를 투입시킨 거예요. 이 외교관한테 접근하도록. 그랬더니 정말 이 외교관이 소녀를 입으로 제가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의 성추행을 합니다. 방으로 막 데려갑니다. 그게 칠레 전역에 고스란히 방송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근데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청취자한테 들어왔어요. 일종의 함정 취재인데, 함정 방영인데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함정수사도 하나의 기법으로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함정수사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있죠. 이분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원래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외국의 문화나 한국어를 가리키는 쪽에 주력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칠레 사회에서 사실은 이와 같은 성추행 관련 루머가 너무 많았던 분이었고 맞아요. 당시에도 이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서도 그 제보가 들어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틀을 짜서 오히려 이제 이분을 덫에 걸리게 사실은 만드는 그런 셈인 겁니다. 예. 법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였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텐데요. 함정 수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범의 유발형이라고 해서 범의 유발형. 예, 아예 그 범행의 생각이 없었던 사람한테 그런 범죄를 하도록 아예 생각부터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불법으로 판단이 되고요. 깨끗한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로 뭔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인 함정 수사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 경우는 두 번째 해당하겠네요. 이 외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함정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약 복용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불법이지만 그 물색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합법이다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손 변호사님 감기 제대로 걸리셨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좀 질문 드렸고 오늘 주제는 뭐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요 칠레 사건은 정말 망신스러운 사건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4억 원어치 주식. 이것은 과연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1심 판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워낙 요즘 복잡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 손 변호사님 이게 뇌물죄 무죄가 나온 거죠? 일부는 유죄가 나왔고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요. 중요한 점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커야 되는 사건인데 맞아요.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목하고 싶은 점은 검사가 기소했지만 일부 무죄가 나온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뇌물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일부 무죄가 나왔죠. 일부 무죄가 났는데 이게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사 당시에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 친구인 유명한 게임 회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으로 4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도 번복하고 거짓말 논란도 있고 했죠. 결국은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주가가 급등을 해서 현재 가치는 120억 이상이었고 또 실제로 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차익만 120억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최초에 받았던 이 4억 원 상당의 주식이 선물이냐 아니면 대가성 있는 불법적인 뇌물이냐 여부를 가지고 법정 공방이 있었고요. 검사는 당연히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거는 뇌물이 아니다. 선물이다. 라고 해서 이 주식 4억 원어치의 주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노 변호사님 여기에 김영란법 적용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김영란법에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영란법 적용시키면 이것도 무조건 걸리죠. 그렇죠. 무조건 걸립니다. 지금은 걸리죠. 그러나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죠. 예. 자, 이렇게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자 지금 말들이 무성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뇌물이지 120억 차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법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됐길래 무죄가 된 건지 오늘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노 변호사님. 네네. 저는 물론 뭐 재판부가 이런 판결 내린 데는 다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진경준 뇌물 특히 김정주 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죠. 부당하다. 그러니까 뇌물이다라고 하는 뇌물이다, 유죄다 이런 말씀. 손 변호사님 그럼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말도 제가 했었고 여러 차례 참 곤란한 징계를 처했는데 오늘이 더 곤란한 것 같아요. 오늘 게 더 곤란해. 네. 어쨌든 저는 일단 그 1심 재판부의 의견대로 무죄가 맞다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 판사 쪽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손 변호사님 무죄, 진경준 무죄. 여러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이거 뇌물죄 맞다 하면 뇌물, 유죄,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다. 어쩔 수 없다. 손변, 뇌물 아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고요. 어떤 분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손 변호사님. 네. 왜 뇌물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뭐 이거 먼저 근데 유죄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까요? 그럼 왜 뇌물이라고 보십니까, 노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상 이익을 받는데 그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한 청탁이나 뭐 대가성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벤츠 여가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현직 검사가 현 변호사로부터 뭐 명품 백도 받고 법인 카드도 받고 차량도 받으면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지만 둘 간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어떤 편의 봐준 게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걸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받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지만 그런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어떠한 특정적 직무 행위를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은 남녀 간의 사랑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동성 간의 엄청 오래된 그 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거래나 모든 유무형적 편의 제공은 전부 다 무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손 변호사님,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우정이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게 우정이 나오고 또 뭐 사랑의 정표가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가성. 핵심은 뇌물이 되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즉 직무와 선물 사이, 직무와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넓게든 좁게든. 그런데 이제 그 대가성이 없고 우정 또는 사랑의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의 정표에 집착하기보다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선물을 건넬 때 둘 사이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진행되는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했다. 오로지 친구 사이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법원은 그렇게 본 거죠. 노 변호사님, 아니 둘 사이에 무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랜 친구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진짜 선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현재 그 뇌물죄의 문제가 뭐냐면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그 특정 그 돈을 받은 시점이나 경제적 재산적 이익을 향유한 시점과 그 공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은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포괄일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포괄? 그러니까 그 뇌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뇌물을 이 A라고 하는 예를 들면 5천만 원 받은 시점은 오래지만 뭐 과거부터 이 사람과의 그런 선의적 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진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특정 시점을 1대1로 다 맞추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냥 뇌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포괄적 뇌물죄 개념인데 그렇군요. 그런 개념을 사용했다면 이것을 대해서 왜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지 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아니, 말씀하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그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위치가 물론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 넥슨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특혜받은 게 사실은 되게 많고 우리가 보기 이해 안 가는 무혐의 처분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한테 주식을 건넬 그 당시 말고 그렇죠. 그 후로 많은 특혜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병역 비리 한번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고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도 2003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횡령과 병역부 위반 혐의가 모두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넥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성장한 업체인데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돼서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무혐의가 났고요. 검찰에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캐시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게임 진행과 관련된 필수적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금을 주고 사도록 자꾸 이제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한번 그 고발이 됐던 적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점이나 뭐 다른 그 유저들로부터 혹은 그 게임 업체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했거든요. 전부 다 무혐의가 됐어요. 전부 다 무혐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식을 받았던 그때가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전체적으로 몽땅. 노 변호사님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면 선물을 줄 그 당시는 우정이었는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 보험 든 거 아니냐. 그렇죠. 포괄적 뇌물이다. 게다가 김정주 씨 자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검사기 때문에 진경준이 검사기 때문에 언젠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준 거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이거 굉장히 좀 변호하기 난처해지실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 보험 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법관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즉 뇌물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력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든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의심만으로 되느냐? 증거를 제출해야 될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그러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 못한 거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김정준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이거 뭐라고 했다 그랬죠? 김정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보험 드는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공정위나 뭐 횡령, 병역 비리, 여러 건의 고발 등등이 다 이제 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진경준 당시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마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제출했겠죠. 그러네요. 진경준 씨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김정준 씨는 난 보험용으로 쟤한테 이런 선물을 주었다, 돈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경준 씨는 내 친구니까 나는 그렇게 받은 거 아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다. 필요할 때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직 검사가 해주는 법률적 조언이 과연 무엇이냐.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내주십시오. 부지런히 보내주십시오. 1858님. 아니 전국이 이런데 이 와중에 법원도 탄핵해야 됩니까? 이렇게 법원 판결에 너무나 불만이 많은 문자들 들어오고 전영조 님도 상식을 벗어난 판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표님, 최현명님, 2004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손 변호사님 감기도 걸렸는데 왜 악역만 하시나요? 불쌍합니다. 이거 왜 논지에 어긋난 문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어긋나지 않나요? 아니 제가 악역 맡을 때 좀 이런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제발. 왜 응원 문자 이런 거 많이 보내시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그 외에 김선호, 김진영, 2567님 등등은 근데 어떻게 4억 원을 갖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억 원 선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손 변호사님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4억 원이란 게 어떻게 선물이 되느냐. 저도 그런 선물 좀 받고 싶은데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게요. 이게 이 두 사람의 이게 액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4억 원의 선물을 줬다고 판단된 김정주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막대합니다.
이 사람 김정주 회장 네, 보니까요. 수천억대 자산가죠. 지금은 수조 원대래요. 수조 원대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을 4억 원어치 주식을 줄 때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보고할 때가 아니라 수백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자산가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4억 원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뭔가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또는 대가성이 있는 그런 뇌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이번 판결에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대 부자한테 4억은 우리 일반인들이 4만 원 혹은 뭐 40만 원짜리 선물 친구한테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포인트를 짚으면 예. 이게 만약에 뇌물이 아니라면 진경준 씨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처음에 이 주식 대금 관련해서 뭐 처가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뭐 또 넥슨에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왜 거짓말했냐가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아, 이게 진짜 떳떳한 거였으면 진경준 전 검사장 왜 처음부터 거짓말했느냐. 근데 물론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검찰 탓을 할 가능성도 좀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판사님이 조금 그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나. 너무 좁게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진경준 그 1심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셨어요? 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직 항소 안 했어요? 제가 통화했을 때까지만은 항소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쨌든 진경준 씨 입장에서는 매우 잘된 판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4년을 그 수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매우 약간 멘붕에 빠져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기 때문에 4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고.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 벌어지지 않을 일까지 이 뇌물죄로 고려하기 시작하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사인 친구한테 제 친구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향수를 선물했는데 어떻게 이사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아이의 담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제 아이의 담임이 될 건지 알고 선물한 게 아닌데 제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게 되는 건가? 이러면 뇌물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위 시점에서 그 사람이 예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으니까 좀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우정과 사랑으로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면 예전에 받은 경제적 이익하고 현재 내가 한 행동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후수리죄, 사전수리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점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나한테 아무런 뭐 특별한 행위를 안 해줘도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업무와 그런 공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런 신뢰성을 훼손시킨다는 게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을 무려 3페이지 동안 적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도 3페이지나 있어요? 굉장히 고심했다는 거를 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정황을 다 적고 그렇지만 검사가 증거를 못 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고민을 했고요. 없어서.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청취자분들께서 춘철분들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원이 이번에 판결문으로 답을 했어요. 어떤 거예요?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이익을 수수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 아이와 제 친구인데 선생님이 친구인데 같은 학교예요. 반은 아니고. 이런 경우면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예 지역도 다르고 뭐 이런 경우면은 뇌물죄가 아니다. 네. 반대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인정 반대의 경우에 즉 직무 대상 현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그런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말을 듣고 근데 7590님, 최호중님 등은 근데요, 10만 원이 향수가 아니고 4억 아닙니까? 나중에 120억 원이 된 4억 아닙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이런 문자를 주긴 하셨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이 4억이든 향수든 똑같이 놓고 요 미래와의 관련성 여부를 봤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들어왔군요. 예. 0150님 문자 몇 개만 더 소개할게요. 0150님 우정으로 수억 원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김정주 회장이 그 당시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줬는지 요거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1335님의 많은 분들이 결국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거군요. 예, 친구가 출세하니까 이런 선물도 받는군요. 이런 문자. 9796님, 선생님들은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세상인데 높은 사람들은 법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갑니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 지금 문자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송 변호사님. 네. 오늘 굉장히 힘든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각오하고 계시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내려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4억 원어치 주식 과연 뇌물이냐 우정의 선물이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무려 97% 대 3%. 죄송해요, 송 변호사님. 97대 3으로 유죄, 뇌물죄가 맞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상은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 법감정에 의하면 네. 당연히 100% 유죄다라고 나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결국 법리라고 하는 것을 또 촘촘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 많이 씁쓸합니다. 그래. 손 변호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 항소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궁금하고 법리적인 그런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843님은 꼭 환수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이 120억 원 얘기 듣고는 힘 빠져서 일이 손에 안 잡히실 정도래요. 이분은. 예, 그리고 최호중님은 혹시 판사님도 저 김정주 회장이랑 친구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이런 문자까지 들어올 정도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지되 그것이 팔이 안으로 굽듯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유리하지만 유리하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재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손 변호사님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